그럼 지금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제촌작용을 하는 경우라면 또 작용을 하는 경우라면 이 두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되는 데에서 이분들은 전혀 동요를 할 필요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제촌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촌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 바뀌는 세법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촌작용을 하고 있다. 이거는 아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건 농지법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세법에서는 신경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임대를 주고 있다. 임대를 주고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휴경이나 타용도로 했다. 이것도 역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고, 주말체험 영농농지 소유자는 요거는 사실상 별개로다가 지금 대응을 해야 됩니다. 별개로. 그래서 이제 뒤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쭉 살펴봐 드릴 거예요. 지금은 법 개정을 살펴보다가 그 혼돈이 올까봐 중간에 그걸 설명을 한번 더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증 자격심사를 강화한다 그랬는데, 일단은 농지위원회 심의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 농지위원회 심의가 들어간다는 것이 약간은 그 위축되는 부분이에요. 투자자들이 위축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거 뭐 이건데, 지금 먼저 번의 안보다는 조금 약해진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그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행령이나 아까 얘기한 지침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나온 건 상속에 대한 것만 나왔어요. 그래서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데, 과거에 뭐라 그랬냐면 2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는 사람만 농지 취득을 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예고할 때, 개선 방안 예고할 때. 그래서 2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는 경우라 그러면 이때 농업경채 등록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등록증을 제출하라고. 그래,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전 뭐 사실 우리 모임이나 또 여기에는 이거 얘기 나오자마자부터 올해 가급적 농업인은 조건을 갖춰라. 그래야 내년 이후에 나오는 농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유리한 자리에 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꽤 많이 만들었어요, 올해도.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것 중에 이 공유지분 농지 도면 표시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 기획부동산 막으려고 그런 거지. 일반인들이 7명 이상 또는 4명 이상, 5명 이상 이렇게 하는 거 드물어요. 일반인들은. 그리고 도면 표시하는 거는 저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거지, 저것이 어쩌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면에다가 쭉 긋고 A, B 쓰면 그만이에요. 지금도 그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할 때 공동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그 도면에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정으로다가. 그건 나중에 분할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 했을 때 그렇게 하듯이 그냥 지적도에다가 이렇게 긋고서 A, B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 면적이 정확하게 나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위치만 표시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 크게 염려는 없다. 그 다음에 체험영농은 어쨌든 간에 농업진흥지역은 지금 안 된다. 그 다음에 농지이용 실태주, 농지증 그 기간이 7일. 그 다음에 지금 14일로 변경되는 데가 있는데, 이제 뭐 투기가 우려되고 지정이 되고 뭐 이렇게 된 데는 14일로 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돼서 거기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쓸데없이 괜히 하는 짓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혼란이 조금 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어보고 반드시 경매에 입찰하실 때 하세요. 7일 이내에 저쪽이 7일인데 7일까지 안 나오면 이내에 안 나오면은 뭐 하루 이틀이나 거기서 발급되는 대로 갖다 주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경매계에다가 해당 경매계에 반드시 물어보고 하세요. 이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에도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한 1년 정도가 가고 나면은 경매 물건이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달리 해주진 않고 경매 물건이라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처리를 해줬어요. 그냥 그 민원 처리 부서에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줬는데 처음에는 걔네들이 그거 모르니까 현재 4일이니까 그냥 4일 뭐 채워서 7일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저게 또 민원 담당자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접수하면 보통 그 이튿날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날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게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투기 우려 지역 이런 데에 대해서 심사를 좀 강화한다. 농지가 요거잖아요. 투기 우려 지역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농업인이다 아니다는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은 조금 낫죠. 예, 농업인이 한다 그러면 저는 거의 99%는 다 된다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얘를 못 두니까 같이 시간은 걸린다고 보시면.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어쨌든 조심하셔야 돼요. 기간 맞추게. 특히 15일짜리 같으면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하셔야 돼요. 처음에 15일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저게 되든지 뭐 이렇게 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농업법인들 이번에 농업법인 지금 실태조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법인 가지신 분들 중에 이번에 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다 농업법인이라 그래서 다 하는 건 아니고 13,000개 정도 한다는데 최근 3년에서 5년간 사이에 농지를 사고 팔은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다 하는 거 아니야. 농지를 사고 팔은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하고 농업법인 이름에 뭐 개발, 매매 이런 게 들어간 농업법인 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근데 이거를 매년 한다 그랬는데 실제 이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현행법에서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실제 나온 것 중에는 거의 재탕이 많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한 게 많아서 다만 처분 조항이 조금 강화됐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